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도 인상이 되고요. 반기 근로장려금을 정산하는 시기도 단축됩니다. 여기에다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결정 통지할 때 지금까지는 문서를 통해서 통지했지만 전자송달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기에다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도 합리화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 그러니까 2021년에 세법을 개정해서 2022년부터 시행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더욱더 일할 맛이 나도록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만큼 가구원이 몇 명이냐, 급여는 얼마이냐, 여기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줌으로 해서 일정 부분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올해까지는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을 때 자녀 한 사람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단독 가구가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200만 원이 올라서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호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3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600에서 3,800만 원까지 기준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3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간 2,600억 정도의 근로장려금이 더 돌아간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내용을 보시면 2018년에는 1조 3천억, 2019년에는 4조 5천억, 2020년에도 4조 5천억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여기에다가 연간 2,600억까지 더욱더 확대되어서 지원될 수 있다. 이렇게 내년부터 200만 원씩 더 확대되는 내용은 지금까지 최저임금도 상승했고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가구별로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시킨 것이죠.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7,530원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20년 8,590원, 2021년에는 8,720원까지 올랐는데요. 내년부터는 9,160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도 올해까지 월 488만 원에서 내년에는 512만 원으로 5.02% 인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저임금 상승, 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해서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어서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까지 오른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제도에 대해서 정산 시기를 단축해 줍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이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장려금이 생활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받는 근로장려금을 2번 나누어서 받는다. 내가 필요할 때 금액은 적지만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시켜서 받을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상반기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일한 내용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는데요. 여기에서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50%를 받는 것이 아니라 35%를 받고 나머지를 9월에 한꺼번에 정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9월에 추가 지급하거나 차감하는 제도를 3개월 앞당겨서 6월에 정산하도록 시기를 단축시켰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3개월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니까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던 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결정통지서에 전자송달 제도가 도입됩니다. 신청자가 더욱더 편리하도록 도와주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했을 때 결정통지서를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결정을 통지하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우편,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면, 일반 우편으로 받았던 결정통지서를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신청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죠.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 방식을 업종별로 조정률도 개편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범위, 전세금, 임차보증금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세대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이 가구원에 포함되었지만 앞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원에서 따로 분리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댁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토지나 건물 이런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면서 1인 가구이면 기준 연소득 2,2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모님 집에 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면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합계액 그리고 소득 기준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주택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평가할 때 임차계약서 상해 금액 그리고 간주전세금 그러니까 기준시가의 55%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계약서상 금액이 적은지 간주전세금이 적은지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빌린 주택의 경우에 시가의 100%를 모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 집이 됐던 부모님 집이 됐던 주택전세금, 임차보증금 평가 방법을 기존 방법에서 기준시가의 100% 모두 반영한다. 이런 내용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다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신다 하는 분들 특히 올해까지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내용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